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선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세 좀 조정 성격을 보였죠. 미국장의 약세, 금요일에 약세가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아권 증시도 전체적으로 좀 조정 성격이었고요. 코스피 지수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도 꽤나 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수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전개됐는데요. 그 안에 딴에 이제 종목별 흐름은 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수에 대한 신경을 너무 과도하게 쓰면서 전략을 갖기보다는 섹터, 테마, 종목별 전략으로 이제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로봇주들 굉장히 강했고요. 또 2차전지 주요한 종목들도 에코프로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두 개 이제 섹터 단에서 중요한 일정이 앞에 있죠. 그래서 3월에 이제 중요한 일정들에 앞서서 단기적인 수급들이 시세를 끌어올리고 또 이제 그 이벤트 일정이 벌어지는 현실화되는 시점에서는 대중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어떤 작동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요. 결국은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좀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면서 시장 정리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정리부터 해보죠. 0.80% 약세 마감했습니다. 2402포인트.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었죠. 6.5조입니다. 그래서 평소 최근에 한 8, 9조 정도 터지던 거래대금에서 많이 깎이면서 결국 시장이 조금 조정 성격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 종목 수 대비 하락 종목 수가 3배 이상 많은 오늘 약세 흐름이 이제 역력했던 흐름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증시는 0.18% 상승하면서 780포인트.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어요. 10조가 넘게 터졌습니다. 결국 종목별 장세가 굉장히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어떤 수급, 거래대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승 종목 수 대비 하락 종목 수가 2배 정도 많았던 흐름이고, 역시나 이제 지금은 종목별 장세, 테마 섹터별 장세입니다. 시장의 성격에 맞게 우리가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추격 매수보다는 또 이제 길목을 지키는, 그 다음 이제 수급이 돌 수 있는 영역에서 길목을 딱 지키는, 너무 과도하게 급등한 것들을 따잡기보다는 그 섹터 내에서도 이제 테마 내에서도 이제 뜰 수 있는, 차게 뜰 수 있는 것들을 잡는 게 중요한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한 기회들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유튜브 멤버십 통해서 또 이제 팬딩 멤버십 통해서 계속적으로 장중에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고 분석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최근에 이제 좋은 어떤 유망 기업들에 대해서 좋은 기회들을 포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로봇주 중에서 또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좋은 어떤 기회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들 계속 가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의 이제 수급 구도는 외국인 수급이 3,200억 정도,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3,000억 이상이 자꾸 좀 연속적으로 흘러나오면요, 지수적으로는 조금 조정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도 4,000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그래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64억. 기관이 870억 정도 순매도. 선물 쪽에는 외국인이 2,100계약 정도 순매도. 그래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제 좋았다.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의 수급이 46조 수준. 신용융자 잔고는 17조 5천억으로 최근에 다소 좀 신용 물량이 늘어나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증시가 올라오다 보니까 신용 잔고가 따라서 올라오는 어떤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 전체적으로 조정인데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일본 증시가 0.1% 조정, 홍콩이 0.5% 조정, 대만은 0.7% 조금 한국만큼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해 증시 0.28% 조정해서 오늘 전체로 조정 성격의 아시아 시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진 않았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 흐름은 밑꼬리 그리면서 중기 이평선 60일 이동평균선 지지력을 보이는 형태는 보였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21선, 20일 이동평균선 일시적으로 좀 하회를 했는데요. 지지력을 보이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봉 전환된 부분은 좀 우호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2차전지 업종이 이걸 들어올릴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그 업종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에코프로가 15%, 에코프로빔이 4.7%, LNF가 2.7%, 코스닥 시총의 1위, 2위, 그리고 4위 기업이 급등 내지는 이제 그래도 시장 대비 강했습니다. 이거는 코스닥 증시 21선을 들어올리는 역할을 해줬고, 연속적으로 이제 시세를 움직인다면 여기 이제 이 장기 이평선과 20일 사이의 어떤 갭 부분에서 저항보다는 돌파 가능성을 높이는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2차전지 섹터가 여기서 하락하는 조정을 다시 보인다면 21선을 하회하는 흐름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1선이 저항선이 되겠죠. 21선이 저항선이 돼버리면 조정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21선이 중요합니다. 21선을 들어올리는 업종이 무엇이냐? 오늘 이제 21선을 하회했다가 들어올린 거는 2차전지 업종이었습니다. 2차전지 업종이 내일 그대로 다시 에코프로가 지금 15% 올랐잖아요. 내일 10% 도로 빠지고 LNF, 에코프로민 내일 도로 3, 4% 빠져버리면 21선을 하회하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 업종이 내일 올라줘야 됩니다. 올라주지 못한다면 조정을 좀 보이는 코스닥 지수도 조정을 보이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개별주 흐름이 되겠죠. 이제 로봇주들 좀 움직이고, 또 이제 우주항공주 움직이고, 또 바닥권에서는 뭐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조금 올라오면서 개별 장세의 어떤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지겠죠. 그래서 내일 2차전지 업종의 주요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거 체크 포인트 가지시면서 장세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이제 차트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위로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조정 성격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1323원. 그래서 이 환율 부분을 보니 지수는 조금 조정 성격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추세적으로 좀 내려오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뭐 물가 부분이 조금 이제 뭐 다시 올라오는 뭐 기미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추세는 이미 이제 금리든 물가든 어느 정도 좀 정점 찍고, 출렁이긴 하겠지만 정점은 찍고 이제 시간의 문제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또 환율이 올라오면서 조정의 빌미였던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 뭐 나쁜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양시장에서도 밑꼬리 내지는 양봉으로 전환되는 지수의 흐름을 보였다는 거는 그래도 전략상 섹터나 이제 개별 종목으로 우리가 전략을 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전저점 향해 있는 어떤 붕괴되는 형태가 되면 사실 전 섹터, 전 업종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쪽에서는요, 뭐 거의 대부분 빠졌네요. 포스코 케미칼 정도 조금 오르는 흐름을 보였고, 코스피 쪽에서는 조금 조정 성격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LG에너솔루션, 삼성 SDI가 덜 빠졌죠. 지수 대비. LG에너솔이 0.5% 빠졌고 삼성 SDI가 0.29% 빠졌으니 지수보다 훨씬 방어를 했다는 거. 포스코 케미칼은 오히려 2% 올랐다는 거. 결국 이제 2차전지 업종이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 방어적이었다는 거는 지수를 이제 받쳐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일 2차전지 업종의 종목이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올라가지 못하면 사실상 좀 지수 조정이 조금 이어질 수 있다.
코스닥 증시 오늘 뭐 에코프로비엠, LNF, 또 에코프로까지 시총 순위 1, 2, 4위가 시장을 좀 들어올리는 역할을 해줬고, 오세임플란트도 6% 상승하면서 시장 방어를 해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 시총이 1조 7천억까지 올랐습니다. 17% 급등하면서 시총 순위 22위까지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폐배터리 쪽에서 성일하이텍이 5% 상승하면서 시총이 1조 6천억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가 1%대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뭐 2차전지 종목들 중심으로 코스모화학 뭐 요것도 4%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2차전지 장비 쪽에서 PNT도 1%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로봇 관련 이제 오늘 뭐 이슈 이따가 체크해드리겠지만, 로보티즈가 27% 상승하면, 자율주행 로봇 하면 이제 로보티즈죠. 그래서 어쨌든 규제 혁신에 이제 수혜주로 좀 주목되면서 최근에 이제 전고점 부근에 올려놓고 오늘 슈팅 날리는 흐름은 이제 거의 시세의 막바지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로보스타도 12% 급등시키면서 거래 튀기고 시세를 만드는 형태.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대장주 신고가 흐름을 내면서 17% 급등. SPG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 올려놓는 흐름 5% 상승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 뭐 테마 성격이 좀 짙었던 것 같고요. 2차전지 주요 종목들 밑에서 수급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형태 전개된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업종별로 괜찮은 뭐랄까 이제 좀 이제 구조적으로 좀 성장하는 기업들은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에서도 HPSP 이런 종목은 3% 상승하면서 시장의 어떤 성격과는 또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또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은 최근에 침체돼 있고, 또 셀트론 그룹주들도 오늘 2% 내외의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셀트론도 보시면 전 저점을 향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좀 좋진 않은 기관들이 좀 많이 파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중심으로 매도를 좀 계속하고 있는데요. 셀트론 헬스케어도 1%대 약세로 이건 거의 뭐 전저점 지금 닿는 흐름이고, 셀트론 제약은 전저점을 깼죠. 깨면서 52주 신저가의 흐름으로 오늘 좀 만들어지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이제 최근에 좀 좋진 않은데, 오늘 앱클론이 장기 평선 뚫으면서 7% 상승, 또 올릭스도 오늘 4% 상승,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6% 상승, 루닛이 최근에 강하죠. 상장 초기 지점까지 올라오는 형태를 보이면서 강한 기조에서 종목별로는 좀 다른 형태. 그리고 미용 쪽은 최근에 좋습니다. 루트로이거라든지 원텍 그리고 TNL 이런 종목들은 1에서 2% 정도, 클래시스도 1.8% 상승으로 미용 쪽의 기업들은 뭐 덴탈과 함께 좋은 모습들을 띠고 있고, 파마 리서치도 0.9%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종목별 흐름은 좀 다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좀 체크하면서 우리가 전략을 좀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죠. 오늘 뭐 1위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네요. 200억대. 그리고 LG노텍. 오늘은 뭐 크게 수급적인 부분이 도드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뭐 LNF가 동시 순매수 150억으로 1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안테크가 최근에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양쪽의 수급이 100억 정도 붙으면서 강한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AP위성도 오늘 40억대, 로보스타, 성일하이텍, 디어유 뭐 이런 기업들, SPG 같은 기업도 동시 수급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늘 뭐 로봇 관련주, 뭐 2차전지 그리고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 수급이 코스닥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목 여기까지 보고 이슈 체크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이슈 체크는 로봇 쪽하고 2차전지 쪽 짚어보는데요. 먼저 이제 로봇 쪽, 이게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이슈 이벤트 일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어떤 그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제 지난 21일 이제 첨단 로봇 전략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면서
3월 2일로 이제 일정이 잡혔습니다. 로봇 규제 혁신 로드맵 2.0을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략에서 이제 국내 로봇 기업들의 이제 제조 역량 강화, 또 3D 업종 등 중점 분야에 대한 어떤 로봇 보급에 대한 확대,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 등 이제 로봇에 대한 친환경 환경 구축 등을 담을 계획이고요. 그만큼 이제 로봇 업계 이제 수요를 반영해서 구체적인 어떤 안들이 계획들이 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온다는 게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이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텐데요. 이슈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장 이런 기업들의 어떤 실적 퍼포먼스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이제 수소 관련된 정책 로드맵을 만들 때 관련 주들의 시세가 굉장히 이제 폭등하고 그 뒤로 한 2년 정도 조정을 받았던 것들을 이제 본다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역시나 단기 시세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일정 이벤트를 활용해서 거래 전략을 짜고 그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매도 전략으로 좀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나온다는 부분은 테마주가 가장 모멘텀을 또 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시세가 좀 폭증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이제 로보스타 같은 기업들의 어떤 시세가 올해 이제 급등을 했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업종에서 오늘 강했던 종목이 그 코스피 쪽에서는 좀 조정 성격이었지만 코스닥 쪽에 이제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PM, 또 성일라이텍 같은 지금 이벤트 일정이 있는 부분이 이제 EU, 이제 유럽 연합의 이제 유럽판 IRA 법안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유럽에서 기존에 이제 1분기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일정을 제시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월달 내지는 3월 중에 발표될 것이다고 이제 기존에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정 자체가 나왔죠. 유럽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불리는 이 핵심 광물 원자재법 CRMA라고 불리는 이 초안이 3월 14일 날 공개되는 걸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CRMA의 경우 폐배터리 재활용을 중심으로 친환경 또 자국 산업 보호 기조가 동시에 담길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그 공개됨으로 해가지고 다른 국가들의 약간 좀 가이드라인 성격을 좀 지니지 않을까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법안들이 추후에 이제 나올 공산이 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럽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I 등 국내 업체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안에 담길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뉘게 될 건데요. 특히나 이제 원자재의 어떤 중국, 러시아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공급망 안정화를 최우선 가치로 역내 핵심 원자재 조달 비율을 높이는 부분.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원자재의 어떤 그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는,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는 어떤 전략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재활용이죠. 폐배터리라고 볼 수 있는 EU 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된다. 또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 폐배터리 재활용 방식으로 추출한 원자재가 일정 비율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 역시 유력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IRA 법안을 통해서 EU의 이 CRMA 법안에 대해서도 조금 예상을 해보면 이제 기조적으로는 이제 보호무역주의입니다. 결국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의 기치로 내세우면서 조항들을 만들 것이고, 그렇다면 외국 업체가 충족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무리한 조항들도 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만약 EU가 권역 외 소재 공급 비율을 높여 잡을 경우 중국 소재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서 중국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배터리 3사는 현지에 있는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와의 협업에 속도를 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럽의 폐배터리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최우선 협력 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유럽에 있는 재활용 기업들 대표적인 게 이제 벨기에 유미코가 되겠죠. 그리고 성일하이텍, 한국에 이제 성일하이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이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에 대한은 유미코 또 성일하이텍으로 좀 압축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성일하이텍은 이미 헝가리, 폴란드에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두고 있고 계속 증설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SK이노베이션과 또 국내 재활용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성일하이텍이 가장 수혜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KB증권 리포팅을 보면요, 2월 2일에 이제 나온 리포팅인데 어쨌든 작년 4분기 의견 수렴까지 마쳤고 올해 1분기 발표될 걸로 계획되어 있는 이 CRMA는 어쨌든 뭐 1분기 내라고 하면 3월달, 특히나 이제 3월 14일로 어느 정도 좀 압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의 IRA 법안하고 좀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자재, 핵심 광물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안정적으로 생산 혹은 이제 조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질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광물을 또 역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역내에서의 어떤 생산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수입국을 다변화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또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자체 조달하는 방식에서 어쨌든 리사이클 업체에 대한 어떤 부각이 굉장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리사이클링을 통해 추출한 원자재가 일정 비율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3월 14일 이제 나올 예정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기대 가치를 관련 기업들이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전략을 짠다면 최근에 이제 이 관련된 뭐 폐배터리 내지는 그 수직 계열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이제 보다 더 상대적으로 거셌죠. 그런 기업들의 단기적인 어떤 고점의 가능성들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산업에 대한 성장과 뭐 가시적인 어떤 뭐 실적의 증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25년, 26년 내다볼 때 명확하지만 일단은 시세가 단기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분출하고 상승한다면 우리는 주식에 대한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어떤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